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목요일부터 사흘째 단식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아침에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흘리더라고요. 굉장히 좀 상태가 썩 좋지 않다. 근데 또 물어봤더니 지금은 괜찮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원래 단식하면은요 예? 초반에가 더 힘들어요. 초반에가 예, 왜냐면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해보셨어요, 떨어지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니까 의사 선생님. 그 21대 국회에서도 단식한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었고 네네.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뭐 혈당도 체크해드리고 혈압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와. 그러다 보면 초반에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칼로리의 섭취가 끊기는 상황이잖아요. 물만 먹으면서 하니까 대부분 소금 먹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가 너무 곤욕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어지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2, 3일이 제일 힘들고요. 또 그 상태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의 그 상황을 적응하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면 조금은 편안해지거든요. 예전에 우원식 의장님 단식하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때 근데 워낙에 젊었을 때 단식 많이 하시던 사실 민주화 운동 세대에서는 단식을 많이 했던 분들은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을 알고 사실은 편안하게 하시는데 네. 아마 장동혁 당대표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단식이라고는 해보진 않았을 겁니다. 예.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들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 예. 말도 못하다가 어버버 하다가 그래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응원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또 힘을 내야 나름의 된다? 정신 차리면서 또 기운을 차려야지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의 단식이 언론의 조명을 받을 때 멀쩡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죽어간다, 조만간 쓰러진다, 병원으로 옮길 예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시나리오가 이번 주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단식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네. 한동훈 관련한 단계 게시판 징계 그렇죠. 논란 관련해서 네네. 탈출구가 없었는데 오히려 단식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맞아요. 응원하고 지금 이 상황이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 또 막 산책도 하고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생중계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대를 끼고 이렇게 딥슬립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사람들 오니까 또 이제 같이 산책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거기 네? 이제 책이 몇 권이 있었잖아요. 책이? 네,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했더니 뭐 다수가 옳다는 생각, 아니면 환율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이 책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입법이 독재가 되면 이걸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제목이. 그냥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다 옳다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책 제목이 딱 보이게 그렇게 놔두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버라 켈러먼의 리더십의 종말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걸 되게 권유해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리더십이 뭐 권위라든지 아니면 통제라든지 투쟁으로 얻을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리더십은 안 된다. 당신 내부에 있는 이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국힘이 갈라지고 있는지를 좀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변인 그거 갖다 주세요. 거기 갖다 드려야 본청에 되겠어요. 있으니까 그 책. 그것도 좋은 리더십의 생각이네요. 정말.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갖다 예,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친한계 쪽에서는 또 약간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만두라. 또 굶어 죽는다고 해서 얻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단식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자가 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비판들이 있고 지금 보면은 정치적 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매일매일 책이 바뀔 거예요. 그 컨셉으로 이제 보도가 나가는 게 본인의 의도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제명이라는 이런 큰 결정 앞에서 잠시 보류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내부에서 중진 의원들이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당을 분열로 가져가는 거냐? 지금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데 지금 당대표가 리더십이 이 모양이냐? 이런 비판들이 챌린지로 오니까 결국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식이 이준석 대표가 원래 제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하면은 조명을 2분의 1로 반가이 하기 받으니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투입이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은 정치적으로 네. 매일매일의 그냥 단시한적인 그런 정치 셈법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뭐 필리버스터 할 때 결국에는 그러니까. 24시간 하면서 예. 와 정신력은 강하다. 그거는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거에 더불어서 화해 제스처도 했다가 사실은 무한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긴 예. 했지만 여러 상황들을 결국에는 당대표가 단식이란
이슈로 완전히 국면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는 계속해서 이게 무슨 실익이 있냐, 그렇겠죠. 결국에는 예. 민주당의 조롱과 조소만 남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당대표가 단식하는데 오. 지금 내부에서 그걸 비판해? 오. 이런 또 오히려 할 수밖에 화살이 올 없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 전체 정치적 서사로 봤을 때는 이건 뭐 국민의힘은 바닥으로 폭락하고 있는 그런 그쵸. 정말 자초하는 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굶어 죽어서 얻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비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장동혁이 이제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이 나오니까 소위 단식으로 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피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할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한동훈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회피 전략으로 단식을 했다고 생각을 회피 하는데 전략이다. 근데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돌아와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선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통합을 하고 중도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당을 쪼개놓고 지금 나몰라라 단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금 벌써 이제 후보자들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곧 이제 예비 적격자 심사를 하고 공천 심사하고 바로 경선 들어가고 이러면 그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별로 이른 남지 게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지금 바로 그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2주 동안 한 다음에 2주 동안 단식하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나오고 하면 한 달이 훌쩍 한 달. 가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맞네. 지선을 앞두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니 뭐 하는 거냐 당대표가 지선을 앞두고 한가롭게 단식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이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한동훈 제명이라든지 리더십 부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이제 대여 투쟁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식하는 사람한테 달려와서 이제 반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심 기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일단은 제명 의결이 나온 거고 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제명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단식하는 와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식하는 와중에 제명을 확정이 되더라도 단식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반발을 하거나 맞네. 비난을 하기는 좀 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난성을 좀 낮추기 위한 예.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여기서 머리를 쓴 것 같은 게 이제 한동훈을 이렇게 제명을 하고 축출을 해버리면 한동훈이 개혁신당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개혁신당과 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며칠 전에 통일교 특검을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갈 만한 여지도 좀 차단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아예 정치계에서 축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이게 통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여 투쟁이라는 측면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투쟁이 단식 투쟁인 건데 그렇죠. 이거는 정치 전환, 국면의 전환이라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3년도에 김영삼 대표가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 이때 23일간 단식 투쟁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그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투쟁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6월 항쟁의 기틀이 마련이 된 거였었거든요. 90년도에 김대중 대표가 지방자치제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선언을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부활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뭔가 얻어낸 것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제대로 됩니다. 된 명분. 근데 대의를 위한 명분. 맞습니다.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한동훈 단계를 그러니까 왜 하는 거지? 물어보는데 통일교 특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신천지를 빼달라고 지금 단식하는가 봐요. 신천지를 빼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만 쓰러질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특검 통과시키면 그때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은 어차피 통과를 시킬 거고 신천지를 빼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신천지를 빼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신천지를 빼주면 모든 게 해결되냐? 아니요. 왜냐하면 이 통일교 특검 때문에 단식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한동훈 이 단계 사건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제명 이것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정한 문제는 아하.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거잖아요. 본인의 당권을 위한 단식을 벌이고 있다. 예. 댓글에서 최수정 님이 여동생들 잘한다. 여동생 맞나요? 예. 예. 크리스탈리 님께서 국짐은 국민을 위해서 단식을 해본 적이 없어. 낭만 가옥 님께서 장동혁 3일 지나면 병원에 실려간다에 내 피 같은 돈 100원 건다. 하이커 님이 속보인다. 당내 리더십 회복 및 지지층 결속 이 목표지. 오, 정확하게 보고 맞아요.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의 개인의 생각에서는 아마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드루킹 사건 특검 단식으로 이끌어냈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계획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종합특검은 통과가 됐고 그러면은 그 통일교 신천지에 대해서도 명분이 없고 예. 결국에는 공천 헌금에 대한 부분이 특검, 예. 특검을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명분을 맞네요. 세우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지금 보면은 1월 달에 김병기 의원의 윤리심판원 이제 판결이 다시 재심을 통하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1월 말에는 이제 정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계속해서 단식을 한다? 단식을 하면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24일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장동혁 당대표도 정말 쓰러질 때까지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하루하루에 그러면은 여론 지형의 변화가 본인의 유리한 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 왜 아직도 단식하고 있는 건데 무슨 아하. 이유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리 쓰러질 때까지 한다 예. 그래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국갤럽 예. 여론조사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아, 이렇게 강경하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장동혁의 맞습니다. 단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60, 70대 이상에서도 우위를 지키지 못했고요. 일단 지도부 말처럼 만약에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면 이게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 것이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여론조사가 언제 됐었냐면 13일부터 15일까지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13일날 내란숙의 사형 구형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근데 그 당시에 국힘에서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윤호개인과 절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날 그 내란숙애가 사형이 구형되는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새벽 1시 15분에 그렇지. 갑자기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적으로 윤리위가, 윤리 심판원에서 전격 제명 윤리위원회가 예. 전격 제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장동혁 당대표는 회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지자들이든 누구든 이 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제 저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렇다면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면 이것이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단식은 약자가 마지막에 정말 이로써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에서 신천지를 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뺀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는 한동훈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지지율은 올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진짜 우리 대변인님은 아무리 저렇게 단식해도 지지율 올라갈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반영되지 않은 시기예요.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 지금 왜냐면은 예. 지금 오늘 뭐 며칠 시작한 지 오늘 3일째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뭐 단식을 선언한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그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갤럽의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단식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사활을 건 거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동훈 제명이라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복잡 이슈가 국민의힘에 기사를 덮을 텐데 그럴 때 장동혁이 문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고 지금 보면은 이번 갤럽에서도 60대 이상에서 보통은 그 고령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를 많이 그랬었죠.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20%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아. 60대조차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국민의힘에 심각한 내용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동혁이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선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매우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재심을 신청을 해 마라
아니면 끝까지 투쟁을 하고 또는 제명을 당해갖고 예수님처럼 탄압받는 서사로 갈 것이야? 이런 고민을 할 때 본인은 끝까지 투쟁하는 모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근데 한동훈은 또 이준석이랑 달라요. 그래서 아하. 이준석과 한동훈이 사실은 탄압받는 당대표로서의 그 서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보수 진영에서는 나름의 합리적인 보수로서 클래시파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절대 개혁신당 못 가요. 그 이준석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 이준석의 목적은 한동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그 보수에서 그 대한세력으로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예. 때문에 항상 한동훈과 이준석은 정말 적대적인 그 경쟁 관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한동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준석이 그래서 지금 해외 출장 갔다가 멕시코에서 하여튼간에 빨리 돌아올 일정을 찾고 있는데 비행편이 잘 안 찾아진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타이밍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게 되면요 원외위원장도 그렇고 뭐 현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청년 당원들도 그렇고 와갖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장동혁 화이팅 맞아. 힘내라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다 공천 지선에서의 이제 다 점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지선 앞두고. 당성 보겠다고 했잖아요. 당성 보려면 어떻게 해요?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눈도장 예, 찍어야죠. 단식 논석하는데 당연히 와가지고 화이팅 해줘야죠. 아하. 그런 면에서 지금 줄 있는 장동혁의 그런 뭔가 지지세를 집결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준석 위원장도 지금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대구시장을 출마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본인 지금 거기 가면은 카메라에 이제 노출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본인의 인지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단식 농성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정치로는 좋아요. 당으로서는 아주 이제 앞으로 참담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예, 하긴 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누가 올지가 또 관전 포인트네요. 김계리 변호사 갈까요? 오겠네요. 김계리 변호사 아니 이런 그러면 사람 갈 수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있겠네. 들어보니까 이게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지지율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본인 당권을 위해서 지금 그럼요. 단식하고 예, 예. 있다. 이렇게 그럼, 결론을 예. 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구성국 씨도 결국에는 당원으로 가입을 했고 예. 입당을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다 이랬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고성국 씨가 뭐 비대위원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더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장황한 그 예. 서사 정말 내리꽂고 있는 그 지지율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출마자들은 마음이 다급해요. 실제로 지금 지자체장들 많이 국힘이 빨간색으로 다 점쳐지고 있는데 다음에 재선 연임하려면은 지금 우리 당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쓴소리를 더 절박하게 할 때 한동훈은 내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럼 거죠.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이슈의 마지막 질문. 아까 이제 이준석, 한동훈도 나왔잖아요. 지금 네. 장동혁은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그럼 이준석, 한동훈 둘 중에는 이 지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은 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셈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나름의 셈법을 하고 있을 것 귀국을 같은데 할까 말까? 맞습니다. 원래는 이 단식을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는 야 지금 당장 단식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론을 좀 보다가 마지막에 수단으로 단식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외국 나가 있는 사이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 단식을 바로 시작해버린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애매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들어오더라도 공동으로 갈 것인가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문제가 얽혀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굳이 나서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방패막이 해줄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기도 하고 또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입지가 흔들린다면 만약에 거기 옆에 계속 붙어서 있는다면 본인까지도 동반 추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정책 연대를 하면서 가끔씩 가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그 대변인 중에서 윤희석 대변인 같은 예. 경우에는 제명되더라도 당의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비를 맞으면서 그냥 당을 위해서 그 희생하는 그런 모습, 백의종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여튼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이준석 모델인데 이준석 대표가 또 얘기하는 건 당신이 나와가지고 신당을 만들든지 본인이 신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스타일이죠. 예. 그렇게 성공한 편이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본인이 나왔으니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커온 스타일이 아닙니다. 계속 검사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꽂아줘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그러네요. 여기까지 꽃길만에 예. 걸어온 사람이에요. 네, 그렇네요.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치고 나가가지고 돌파력을 가지고 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밖으로 같이 나올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인 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추천드리냐면요. 오, 저는 추천까지 무소속으로. 한동훈에게. 무소속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좀 나가면 나와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로 어디요? 나가냐면 대구로 나가야 된다. 왜요? 왜냐하면 보수의 심장에서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랑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보수 내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서 자기가 입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힘과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나가서 거기서 20% 30% 이제 가지고 오면 아하. 완전 흔들리는 거거든요. 오. 대구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철옹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소속으로 나간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서 20% 30%를 가지면 이거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주당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국힘이 네. 당황할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확실히. 그건 정말 흔들릴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무소속으로 나가시기를 적극 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뭐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이제 빠르게 조기 귀국을 하겠죠. 그러면서 단식에 합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모종의 그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뒷선에서 합의가 없으면 굳이 투입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국힘과의 연대를 하는 이유는 지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은 본인들이 지자체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어요. 새도 없고 실제로 국회의원 3명이서 지역을 조직을 움직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뭐 99만 원의 청년 당원을 한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사실 정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은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결국에는 거대 두 당이 거의 선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연대를 해서 어떻게든 국힘이 안 나가려고 하는 취약한 곳을 본인들이 공략해갖고 나름 그래도 공천을 받는 방식으로의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좋은 지역에 대한 국힘의 약속을 받는다 그러면 이준석이 단식을 투입될 수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이라는 거는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바짝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쉬려갈 때 바짝하고요 그 사이 중간중간에서는 별로 관심에서 멀어지거든요. 그 중간에 투입돼 갖고 아니 그러면은 적어도 3일에서 5일 이상 그 단식 기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준석은 쌩쌩하고 막 옆에 장동혁 당대표는 막 시들시들 눈도 못 뜨고 그러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누가 더 동정표를 많이 얻겠냐 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별로 스포트라이트 거기까지 받을 때 보시네. 실이 없다. 본인은 별로 실익이 없는 네. 거예요. 너무 멀쩡한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멀쩡해? 그럼 젊어서 멀쩡한 거야? 뭐 이런 얘기나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결국에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못 안 받는 하겠구나. 타이밍에 들어가서 예. 굳이 내가 장동혁을 위해서 살리고 단식을 맞네요. 어시스트 한다는 거는 뭔가의 그런 명확한 이상일 약속이 거예요. 있지 받아야 않고서는 돼. 네. 내가 굳이 들어가서 패스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그런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 한동훈 대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거 제명이 재밌다, 될 진짜. 것이냐? 아니면 제명을 안 하고 사실은 그 재심 기간에 가갖고 소명을 하고서는 제명까지는 면하고 일부에 그냥 낮은 판결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선은 그냥 서사를 쓰자라고 하면서 제명을 당해라. 그래서 순교를 당해라. 마치 그런 예수님의 있었어요. 그런 프레임을 예. 스스로가 만들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럼 어디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경기도 의원들이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그렇죠. 왜냐하면 의원들은 다 이거 의원직 내려놓고 어차피 네. 떨어질 거 왜 나가 이러면서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안철수, 김은혜 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나가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오. 발휘해라라는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TK, PK에 가서 만약에 그런 보수가 분열되잖아요. 국민의힘을 이겨라. 네, 예. 보수가 분열되면 이제 TK, PK도 사실은 지금 어렵죠. 예. TK 가서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표를 갈라먹는다? 그러면 정말 대구도 민주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아이쿠 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한동훈한테 뭔가 승리할 수 있는 제안이나 연대의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아. 그 전제는 한동훈이 나갔을 때 한동훈세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있어야죠. 전제예요. 예. 그런데 지금 위드훈이가 얼마나 이게 빵빵하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계속해서 제명 의결 나고 나서 침묵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팬덤한테는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맞아. 하는 이유가 네. 여러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팬덤에 대한 그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라방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드훈이는 챙기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고 광폭이고 어떻게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해갖고 서사를 만드는 그런 것보다 안정주의적으로
나만의 팬덤을 꽁냥꽁냥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정치적인 명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뭐 편협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갖고 뭔가 서사를 쓰라고 하지만 그럴까 아닐까 간보고 있는 그런 지금의 주저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제명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제명 후에. 저는 제명이 좀 될 정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재심은 청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음. 했고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네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이게 인정되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어허. 봐요.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정당에서 제명 같은 어떤 징계 절차는 재량권이 굉장히 인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절차를 굉장히 또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네. 보고 그렇다면 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제명이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기회가 오겠지만 예. 간단하게만 말하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심에 가갖고 소명하고서는 머리를 수그리는 순간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와르르. 지지가 떨어질 와르르. 수가 있어요. 아, 전체 굽혀서 절단하겠네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동혁 그치. 밑으로 굽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런 결정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저번에 그 필리버스터 했을 때 화해 제스처로 포스팅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 하지만- 이후에 제명으로 날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핍박을 해주세요. 그러는데 괜히 대안과 미래에서 장동혁 대표랑 상의하고 나서 뭐 재심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하면은 그것도 사실 소명 조처를 줬기 때문에 아하. 한동훈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 오히려. 지금 모든 상황들이 한동훈한테는 조금 뭔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순교를 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갖고 지금 어정쩡해지고 있다.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그 밭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네. 대안과 미래가 제명을 막아서 한동훈이 엄청 화가 났다. 이런 내용의 밭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반전이죠. 예.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이지은 민주당 지역위원장님,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